자, 우리 지구 생명체의 구성 원소의 생성이래요. 자, 누차 말했지만 우주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과정에서 탄생시키는 원소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얘들아? 수소와 누구예요, 얘들아? 헬륨이에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팽창하는 정도와 낮아지는 온도 때문에 새로운 원소는 만들어져 못 만들어져, 얘들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공간은 넓어지고 온도는 낮아지니까 충돌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얘들아?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수소와 헬륨 중 우주 전체에서 일부 수소와 헬륨이 골고루 퍼지지 못한 곳이 있었어. 일부 뭉쳐 있는 곳이 있었어. 이런 공간에서 누가 탄생했냐, 얘들아? 별이 탄생했어. 자, 누구의 탄생, 얘들아? 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진화로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 별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 건데요. 자, 이 별이 탄생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새로운 원소들이 탄생하지 않아요, 얘들아?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별 볼게요, 얘들아. 우주 공간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자, 처음 빅뱅 우주론이 만들어 놓은 수소와 헬륨 일부가 이렇게 그 일부 공간에 밀집돼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성운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성운. 자, 이 가스 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성운의 조건이야. 자, 쟤네들이 폭발하려면 어떻게 해서 폭발하는 거냐면 사실 저와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미친 듯이 무엇을 해요, 얘들아? 충돌을 해요.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열이 발생을 해야 안 해, 얘들아?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면서 막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불꽃이 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폭발하면서 별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충돌이 우주 공간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그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저 가스는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돼요. 사실 여기서 온도가 낮아야 된다고 말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온도가 높아야 선생님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충돌을 통해서 폭발한다 그랬어. 그치?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물을 끓여. 그래서 수증기 발생할 때 증기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뜨거운 증기는 퍼져요, 모여요? 뜨거운 증기 퍼지죠? 그치? 퍼져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우주 공간 내에서 무엇 할 거야, 얘들아? 주변 공간으로 퍼져 나갈 거야. 그러면 입자의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쟤네들 사이에서 입자의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려면 쟤네들이 모여야 돼, 퍼져야 돼, 얘들아? 모여야 돼. 모이려면 이 성운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얘들아? 온도가 낮아야 돼. 그렇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니네 감이 안 잡혔어. 자, 모르면 찍어서 대답해도 돼. 선생님이 가만 공부할 때 보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틀렸던 거 있죠. 그거를 나중에 틀렸던 거 다시 이제 수정할 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껏 틀려도 돼. 자, 얘네들의 온도가 뭐예요, 얘들아? 낮아요. 성운의 온도가 낮고요. 다소 얘네들이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얘들아? 얘네들이 무거운 가스. 안에 성운의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입자의 충돌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얘들아? 잘 일어나지. 야, 여기 학생은 많은데 공간은 좁아. 그러면 좀만 가까이 모여도 막 부딪혀, 안 부딪혀, 얘들아?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성운의 누구예요, 얘들아? 꽉 찬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도라고 해요. 자, 온도는 낮고 밀도가 무엇할 때, 얘들아? 높으면 이 성운이 기본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되게 됩니다. 자, 온도가 낮으면 입자가 가운데로 몰려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밀도가 높다. 속이 뭐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꽉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속이 꽉 차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얘가요. 다소 속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서 입자들이 안으로 몰려들었을 때 얘네들이 안으로 몰려들게 되는 그 원동력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수축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무슨 수축, 얘들아? 중력수축. 뭐라고 해요, 얘들아? 중력수축. 그래서 저 중력수축이 작용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 있는 입자들이 가운데로 몰려들면서 어떻게 되죠, 얘들아? 온도가 무엇하고? 높고 내부가 좁아지니까 밀도는 더 높아져요. 이 와중에 입자들의 충돌로 인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하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터집니다. 요거를 우리가 무슨 별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 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에요 얘들아? 원시별입니다. 뭐라고 해요 얘들아? 원시별. 이제 별이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별의 이름은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냐면요. 별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별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그냥 충돌에 의해서 불만 붙은 상태를 우리가 무슨 별이라고 그래? 원시별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생략이 됐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원시별로 별이 이제 탄생하는 단계의 온도가 몇 켈빈이 됩니까? 얘들아? 6000 켈빈이 됩니다. 자, 6000 켈빈이면 거의 6000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가 되면 저렇게 불이 붙고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충돌을 멈추게 되면 다시 성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뭐예요 얘들아? 자, 우리 얘네들이요 이 별의 단계의 진양에 있어서 이 별의 질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지속되려면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물질의 양이 뭐여야 돼 얘들아? 많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소 질량이 많은 애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빛을 일정하게 계속 내보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원시별 다음 단계로서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별이 무엇해져요 얘들아? 동그래져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는 중심에서 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전화 온다. 이제 촬영 안 할 거야. 자,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심에서 우리 성운의 재료였던 수소가 무슨 융합을 일으켜요 얘들아? 핵융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융합을 일으켜요 얘들아? 핵융합. 그래서 수소가 핵반응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핵반응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을 핵반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핵반응이에요. 그 핵반응이 크게 핵융합과 핵분열로 나눠지고요. 사실 인류가 먼저 시도한 건 핵융합이에요? 핵분열이에요? 핵분열입니다. 핵융합은요 진짜 온도가 높아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무슨 수축이 지속됩니까 얘들아? 무슨 수축이 지속돼요? 중력 누구요 얘들아? 수축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누구와 누가 높아지게 됩니까 얘들아? 온도와 누구요 얘들아? 밀도가 모두 다 무엇해요 얘들아? 높아져서 몇만 켈빈에 도달해요 얘들아?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얘들아?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핵융합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내보내 안 내보내?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진정한 별의 단계에 들어오죠. 자, 얘가요 진짜 별입니다. 별 전체 일생 중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주계열성.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알겠지 얘들아? 무슨 계열성 얘들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열성? 주계열성. 알겠죠? 그래서 원시별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누구는요 얘들아? 주계열성은 누가 일어나는 단계 얘들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 이때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별의 이름이 다음번에 바뀔 땐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별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면 무슨 계열성 얘들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핵반응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아. 맞죠? 핵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뻥 하고 터져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내부에 있는 물질들을 밀어내는 엄청난 누구예요 얘들아? 압력이 별의 바깥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압력을 우리가 무슨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압력의 이름이 무슨 압력 얘들아? 내부 압력. 무슨 압력? 내부 압력. 알겠죠? 그런데요 이 별 자체가 사실 엄청 무거운 애예요. 안에 수소와 헬륨, 사실 무거운 애야 가벼운 애야? 가벼운 애지. 이 가벼운 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저 가스덩어리 자체가 엄청 질량이 크고 무거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무슨 력 얘들아? 중력 있죠. 그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무슨 력 얘들아? 중력. 그 중력이 누구랑 같습니까 얘들아? 내부 압력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단계에서는 누구와 누가 같아서 얘들아?
누구와 누가 같아서 중력과 누가 같다 얘들아?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다 안 같다 얘들아?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별의 크기가 늘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별의 크기가 어떻게 유지돼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돼. 사실 지구과학 중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얘네들 빅뱅 우주론부터 여기까지 스토리가 사실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이과인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얘네들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도 뭔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네들은 균형을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얘네들이 같고 방향 반대이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무엇된다 얘들아? 유지가 된다. 야 근데 저 별이 커져봐. 그럼 어떻게 돼? 저 별이 만약에 커지지. 우리 태양 앞에 누가 있어? 수성, 금성, 지구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기서 별이 더 커지잖아요. 수성은 없어져요. 더 커지면 목성 잡아먹고 지구 잡아먹는 거야. 맞죠? 자, 별의 크기가 지금보다 모이지면 얘들아, 태양이 만약에 지금보다 모이지면 작아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행성들이 태양과 너무 멀어지면서 추워져요? 더워져요 얘들아?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목성이나 토성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일단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도달을 해야 안 해요 얘들아? 안 하죠.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요 목성과 토성은 지표를 이루는 모든 성분들이 거의 모여있다 해도 얘들아 얼어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얼어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별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 이름이 주계열성이 되는 이유가 있어. 이 이름이 왜 주계열성이야 얘들아? 얘네들은요 별 일생의 몇 퍼센트를 얘들아? 별 무엇에 얘들아? 일생의 몇 퍼센트를 얘들아? 90%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얘들아? 주계열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얘들아? 주계열성의 모습으로 살아가.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 인간의 노화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봤는데 선생님 동영상을 보잖아. 선생님은 일부 공개를 해놓거든. 동영상을 전체 공개를 안 하고 쫙 봤어. 몇백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 보잖아. 내 노화의 과정이 보여. 어느 날부터 늙는 게 보여. 근데 내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촬영한 강의를 봤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늙은 모습을 보는 거야 얘들아. 사실 선생님 굉장히 멋있고 젊고 선생님 애들이 다 선생님 보고 20대 같다 그랬었거든요. 하필이면 니네가 나를 늙은 다음에 본 거야. 근데 23년도부터 급격하게 늙어. 그러면서 무엇하게 되는 거야? 노화가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봐봐. 사람도 있잖아. 너네 지금도 계속 젊어지는 거야? 안 젊어지는 거야? 젊은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름이 없고 멋있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이 기간이 길어 짧아 얘들아? 길어. 야 지금 우리 수명이 왜 80세 90세까지 가? 의료과학이 발달해서야. 그 전에는 우리 예전에는 사람들 60살 되면 환갑잔치 했어 안 했어? 했어. 왜? 60살만 해도 오래 산 거야. 맞지? 근데 선생님 보니까 한 45살부터 사람이 늙어. 만약에 원래 수명대로 60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15년 정도 좀 노화된 모습 갖고 있다가 45년 정도 뭐 한 거야? 계속 젊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 남편을 물어봤더니 6학년 때부터 그 얼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살아가는 과정이. 6학년 때부터 그 얼굴. 자 그래서 보니까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늙은 모습보다 젊은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처럼 별 일생의 90%가 무슨 계열성 얘들아? 주계열성의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요 얘들아? 여기서도 빼놓지 않고 약간의 수학 공식 같은 것이 나오죠. 무슨 핵융합 얘들아? 수소 핵융합.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 핵융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몇 개 얘들아?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어떻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뭐해져요 얘들아? 합쳐지기 전에 질량을 봤더니 몇이냐면 4.032야. 헬륨 원자핵 하나가 4.003이야. 자, 질량이 지금 헬륨으로 바뀌면서 늘어요, 줄어요? 숫자에 대한 감이 없나? 4.032가 4.003으로 바뀌었어. 질량이 는 거야, 준 거야? 줄었어. 그치? 그래서 보니까요, 질량이 감소했어. 이거를 우리가 질량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질량 뭐라고 해요, 얘들아? 결손. 질량, 결손. 그 결손된 질량이 누구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우리 질량을 영어에서 매스의 약자 m을 씁니다. 앞으로 질량 계속 m으로 쓸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자, 그 다음에 질량이 4.03에서 003으로 질량이 변했죠. 이 변화량을 우리가 수학에서 델타라는 문자를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델타라는 문자를 쓰죠. 그래서 감소한 질량을 델타 m이라는 문자를 쓰고 델타 m만큼 누가 발생하는 거 얘들아?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너는 선생님이 지금 살 뺀다고 생각해봐. 뭐 해야 돼? 살 빼려면 나 질량을 줄여야 되겠지. 그럼 감소하려고 하는 무엇만큼 얘들아? 질량만큼 미친 듯이 운동해서 에너지로 내보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런데 태양 안에는 수소라는 재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소가 동시에 핵융합을 하다 보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인류는 이렇게 나오는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 정도를 무엇합니까? 지구에 도달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죠. 질량 에너지 누구요 얘들아? 등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누구 에너지 등가의 원리 얘들아?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뭐라고요 얘들아?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얘네들이요 질량과 에너지는 뭐하다 얘들아?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물질에게 있어서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가 발생했을 거고 에너지가 물질 안으로 들어가면 질량이 뭐 할 것이고 얘들아? 증가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로서 공식 정도만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라는 문제가 배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델타 MC 누가 됩니까 얘들아? 제곱이 됩니다. 자, 에너지는 델타 무슨 제곱 얘들아? MC 제곱. 델타 M이 무엇이야 얘들아? 감소한 질량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많이 감소하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C가 누구냐면 이 C가 빛의 속도야. 이 C가 누구야 얘들아? 빛의 속도야. 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얘들아? 정해져 있어. 그 속도 상수를 대입해서 하면 되는데요. 얘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대한 공식 옳은 것을 고르시오. E는 델타 MC. E는 델타 MC 제곱, E는 델타 M의 제곱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진정한 별이라고 하는 무슨 계열성 얘들아? 주계열성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자, 온도가 중심 온도가 몇만 켈빈에 도달하면 얘들아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누가 핵융합을 시작하고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고요.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발생시키면서 우리 행성은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무엇하게 유지된다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 크기가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면 별의 크기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혹시라도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면 별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네, 별은요 이 주계열성의 일생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 우리 지구도 사실은 뭐하는 거야 얘들아? 멸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은 언제 끝나요 얘들아? 중심에 있는 수소 원자 핵이 모두 다 수소가 모두 소진이 되면 그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핵융합이 한판 중단이 됩니다. 자, 다시 중심에 있는 누가 다 소진이 되면 수소. 내가 어디에 있는 수소라고 그랬어? 중심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이 핵융합은 끝납니다. 그럼 표면에는 수소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무슨 단계 얘들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다음 단계는 이제 별 일생의 10%야. 나머지 그 10%가 이 별이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늙어가다 죽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좋게 별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별의 무슨 무엇 얘들아? 진화라고 표현을 해요. 별의 뭐라고 표현해요 얘들아? 진화. 그러면 별의 탄생까지는 우리가 다른 원소는 못 만들어. 어쨌든 누구까지만 또 만들어?
헬륨까지만 만들어. 됐을까요? 자, 그러다가 별의 진화로 들어갑니다. 자, 별의 진화로 들어가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여기서요. 무슨 융합 중단한다고 얘들아? 핵융합이 무엇 돼요 얘들아? 중단돼요. 맞아요? 자, 중단되면 중심에 누가 차 있냐? 중심에 누가 차 있어요 얘들아? 헬륨이 가득 차 있어. 그림 조금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칠판이 넘어갈 것 같아. 자,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중심에 헬륨이 가득 차 있고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수소 가스층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심에 핵융합을 멈춘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핵융합을 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질량에 의한 무슨 수축이 작용해 얘들아? 중력 수축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다가 핵융합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핵융합이 중단되면 다시 한번 질량에 의한 무슨 수축이 일어나요 얘들아? 중력 수축이 일어나 안 일어나? 다시 한번 중심에서 핵융합을 중단하고 얘네들의 질량에 의한 무슨 수축이 일어나 얘들아? 중력 수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조는 사람 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무슨 수축이야 얘들아? 중력 수축이 있어. 맞을까요? 자, 중력 수축이 작용하면 다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다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안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에 의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온도도 높아지고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밀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다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됐을까요? 그러다가 중앙에서 이제는 누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할 거야? 헬륨이 핵융합을 아니다.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다가 물론 중앙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건데요. 너네 잘 봐. 아까 앞에서는 수소가 핵융합을 했지. 수소가 핵융합할 때 필요한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헬륨이 핵융합 하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해. 근데 핵융합을 한번 중단하면 온도가 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지. 그래서 원활하게 무슨 수축이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충돌을 하다 보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 맞죠? 자,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1억 켈빈에 먼저 도달해?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해?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하죠.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중력 수축해서 다시 온도가 높아질 때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을 하는 이유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표면에 누가요 얘들아? 수소가 다시 무슨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까 얘들아?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표면에 누가요 얘들아? 수소가 1000만 켈빈으로 다시 온도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핵융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 표면에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대다수의 질량은 중앙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표면에는 무슨 lực이 작용하지 못합니까 얘들아?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요 표면에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면 별이 무엇해요 얘들아? 표면이 팽창을 하게 돼요. 별이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핵융합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앙에 있는 헬륨이 무슨 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쵸? 지구과학이 암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책을 보죠? 책 봐봤자 헷갈릴 텐데. 자, 이 친구의 다음 단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누구와 질량이 비슷한 별이냐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야. 자, 별은요 누구에 따라 얘들아? 질량에 따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름이 다른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누구와 질량이 비슷한 별 얘들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두 번째는 적어도 태양보다 몇 배 얘들아? 10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 태양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될 거냐면요. 중심에 있는 헬륨이 무슨 융합을 하고요 얘들아? 핵융합을 하고요. 표면에 있는 수소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표면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별이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별이 갑자기 됐다 커집니다. 자,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지면서 별이 됐다 커져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거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거성. 알겠죠? 그런데 이 별의 색깔을 물어볼 거야. 표면이 팽창을 했어. 그럼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져. 야,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어우 잘하.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선생님이 스펙트럼에서 설명했죠. 에너지가 적으면 붉은색이야 푸른색이야? 붉은색이었죠.
에너지가 적으면 무슨 색? 붉은색. 에너지가 많으면 무슨 색? 푸른색. 표면이 팽창하면서 입장안의 거리가 뭐해져 얘들아? 멀어져.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별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무슨 거성이야 얘들아? 적색 거성이야. 무슨 거성이야? 적색 거성. 이렇게 되는구나. 표면이 팽창한 이유 알겠죠? 수소가 핵융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고 체크해서 틀려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에서 이제 중앙에서 누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헬륨이 핵융합을 해요. 세 개의 헬륨 원자에게 핵융합해서 하나의 누가 만들어집니까 얘들아?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의 탄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중앙에 있는 누가 모두 다 소진되면 얘들아?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 핵융합도 중단해 안 중단해? 중단해. 그래서 소재가 소진될 때마다 핵융합이 무엇돼 얘들아? 중단돼. 됐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핵융합 중단되면 다시 온도가 뭐해져요 얘들아? 낮아지죠. 핵융합을 안 하니까. 그럼 다시 무슨 수축을 이뤄? 중력 수축 진행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중력 수축을 진행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심에 있는 탄소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안으로 몰려들어서 땅땅하게 누구요 얘들아? 탄소가 모여있는 땅땅하게 탄소가 모여있는 입자만 안으로 부피가 무엇해요 얘들아? 수축을 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왜소해집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몰려들어서 얘네들 충돌이 또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탄소가 핵융합을 하려면 얘들아 8억 켈빈까지 도달해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탄소가 핵융합을 하려고 얘네들이 안으로 몰려들면서 온도가 높아졌는데 재료가 모자라. 충돌이 모자라. 그래서 온도가 8억 켈빈에 도달했어 못했어 얘들아? 못했어. 그러면 얘는 탄소가 핵융합을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냥 이대로 왜소한 채로 별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으로 가? 좀 더 온도가 높아져서 백색으로 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백색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외성이 돼요. 이 친구 이름이 백색 누가 되는 거야? 외성. 왜소한 별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중앙에는 탄소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아까 표면에서는 누가 핵융합했어? 수소가 핵융합했어. 잘하네. 수소가 핵융합했어. 그 수소가 핵융합한 애는 탄소보다 너무 가벼운 거야. 탄소에 비해서 질량차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가운데 무거운 애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력 수축으로 쭈그라들었죠. 그랬더니 표면에서 수소가 핵융합했던 가스층이 무엇합니까? 쏙 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뻥 하고 분리가 돼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수소와 누구요 얘들아? 헬륨의 가스층은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지찬아 이거 잘려 안 잘려? 그림 잘려 안 잘려? 딱 여기까지야?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이름이 누구냐면 얘들아 행성상 성운이야. 얘가 누구라고 얘들아? 행성상 누구예요 얘들아? 성운. 요거 작년에 니네 배웠어 중3 때. 무슨 상 성운 얘들아? 행성상 성운. 맞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행성 모양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듯한 누구예요 얘들아? 성운이 됩니다. 그런데 탄소가 핵융합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제가 빵 하고 떨어져 나갔지. 제가 우주 공간으로 막 뿌려져. 그러면서 얘는 새로운 별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재료가 됩니다. 얘는 새로운 별에 누가 된다고 얘들아? 재료.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돼요.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단계가 어디인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나 큰 별은 어떻게 돼? 야, 10배나 크니까 10배나 크게 팽창하는 거 진짜 커져. 원래는 여기 좀 더 탄소 공간이 나오면 선생님이 할 텐데 적색 거성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얘 이름이 그래서 무슨 거성이에요 얘들아? 초거성이에요. 이 이름이 무슨 거성? 초거성. 그런데 어떠냐면 이 초거성의 경우 야! 정신 차려. 자, 초거성 볼게요 얘들아. 얘 무슨 색깔이냐고 시험 문제가 나와. 그랬더니 틀려왔어. 우리가 적색 거성은 애들이 이름에서 색깔을 추측해.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초거성이 무슨 색깔이냐고 했더니 틀린 거야. 야, 얘도 표면 팽창했어 안 했어? 표면 팽창했지? 그럼 표면 온도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그럼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초거성도 무슨 색이야 얘들아? 붉은색이야. 자, 그런데 얘도 헬륨 핵융합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재료가 워낙 많아서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얘들아? 많이 일어나. 알겠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산소, 누구예요 얘들아? 규소, 네온 이런 애들 무엇시키다가 얘들아? 탄생시키다가 최종 누구예요 얘들아? 철을 탄생시키고 나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핵융합이 끝나요. 누굴 탄생시키고 나면 핵융합이 끝나요 얘들아? 철을 탄생시키고 나면 핵융합이 끝나요. 왜 철까지 만들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요
항상 변화가 끝났을 땐 왜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안정적이어서 끝나는 거예요. 안정적이어서. 선생님도 최근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늙었으면 좋겠어. 와, 내가 지금 이만큼 돈을 벌고 있어. 이만큼 능력이 형성됐어. 여기서 뭐해? 내가 모든 게 좀 만족하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변하려고 그래,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얘들아?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쯤 사이즈가 됐으면 이제 딴 학원에서 컨택 와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해 주세요. 이런 변화도 주고 싶지가 않아. 그것처럼 얘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철은 굉장히 무슨 원소야, 얘들아? 굉장히 어떤 원소야, 얘들아? 안정적인 원소야. 그래서 철까지 핵융합하고 나면 무슨 융합이 중단됩니까, 얘들아? 핵융합이 무엇 돼요, 얘들아? 중단이 돼요. 더 이상 새로운 원소를 만들지 않아요? 그 이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옵니다. 됐을까요? 철이 너무 안정적이야. 그래서 더 이상의 핵융합은 하지 않아. 됐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친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친구도의 핵융합이 중단됐으니까 무슨 수축을 해요, 얘들아? 중력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얘들아? 수축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얘가 중력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옆에 친구 좀 깨워, 쟤! 고개 숙인 남자 고기 좀 들어, 임마.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저 무거운 원소들이 막 무엇을 일으켜, 얘들아?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미친 듯이 무엇이 일어나요, 얘들아? 폭발이 일어나요. 자, 그 폭발이 바로 누구예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퍼노바 뭐예요, 얘들아? 초신성이야. 이제 해석도 한번 안 해봤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어. 우리 때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할 때는 해석이 기본이야. 노래할 때 어떻게 어저께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거든요. 예스터데이니까요. 야, 슈퍼노바 무슨 성이야, 얘들아? 초신성이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이때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니 금, 우라늄, 납 이런 게 있거든요. 별에서 만들지 못한 건 지구에서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에서, 얘들아? 초신성 폭발에서 나온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얘들아? 금, AU. 그 다음에 납, PB.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라늄, 이런 애들. 이런 무거운 원소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원소가 팍 튕겨나가면서 우주 공간에 얘네들이 또 새로운 별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재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근처에 있는 우리의 에너지원인 누구예요, 얘들아? 태양은 우리에게 누굴 줬어요, 얘들아? 금을 줬어요. 우리에게 태양이 금을 줬다라는 건 태양 안에 금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있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태양은 1차 별이 아니야. 저렇게 그냥 수소와 헬륨에서 출발한 별이 아니라 이런 애들을 머금고 있었던 가스 덩어리, 2차 별인 거야. 이런 애들이 튕겨나가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가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게 되냐? 그리고 무거운 중성자만 남아요. 무슨 별, 얘들아? 중성자 별이 만들어져요. 무슨 별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중성자. 그리고 누가 만들어지냐? 니네가 들어봤던 그 유명한 무슨 홀, 얘들아? 블랙홀. 누가 됩니까, 얘들아? 블랙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블랙홀은요, 일반적으로 누구요, 얘들아? 태양의 몇 배, 얘들아? 25배의 질량을 갖는 아이들은 블랙홀로 남아요. 블랙홀이 뭔지 알죠, 얘들아? 지나가다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빛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마저 블랙홀 주변을 지나갈 때 빨려 들어가. 나와 못 나와, 얘들아? 못 나와. 그 구멍을 우리가 블랙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봤어 지금, 얘들아? 별의 탄생, 그 다음에 이게 별의 누구야, 얘들아? 진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새로운 별의 재료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질들을 뿌리는 단계. 요 단계가 다시 새로운 별의 누구야, 얘들아? 재료로 우주 공간에 방류하는 단계는 요 단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문제집을 보면 이 일련의 내용을 글로 미친 듯이 풀어놨을 거야. 그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풀어놓은 거야.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려보면서 단계에 있는 애들을 뭐 외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이걸 설명해봤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설명해가면서 필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